반갑습니다. 지배영근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핵심 내용이 어떤 거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이죠.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이제 대책 발표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규제 지역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장돼서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6억 원이 적용됐는데 이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가액에 따라서 4억 또는 2억까지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세제도 강화시킬 거고, 향후적으로 연구 용역과 TF를 통해 가지고 뭐 부동산 세제에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범부처, 뭐 국토부, 뭐 국세청,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각 부처들이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력 발생일을 보면은 부동산 규제 지역,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거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5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5일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15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5일 후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가지 핵심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된 내용은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하고 용산구 총 4곳으로 이렇게 묶였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저도 예상할 때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과천하고 한 분당 정도가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생각 외로 수원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인시 수지구도 들어가고 의왕시 하남시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풍선 효과를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그 지역을 좀 더 확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2025년 10월 16일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지정기간은 지정 해제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묶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문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묶이지 않았던 서울 일부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제재는 뭐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제재는 뭡니까? 이게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거는 세제 혜택입니다. 우리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규제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다라는 거는 전매 제한과 대출 제한,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지위 이전 금지,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추가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하고 재당첨 금지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조합원 지위 이전이 금지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이제 막히게 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여유 있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이전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는 의미는 양도하거나 증여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뭐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라든지 질병 치료라든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묶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당첨 금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조합원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일반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분양받은 자와 그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분양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거를 이제 5년 재당첨 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이라든지 결혼, 이혼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당첨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인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재당첨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증빙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이거는 취득가액이 무관하게,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지만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아까 토지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묶인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같이 묶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였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2025년 10월 2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은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거기에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택을 취득할 길이 좀 막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공고가 2025년 10월 15일 날 발생했고, 지정 기간은 일단은 2026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묶였습니다. 일단 내년 말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단은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의무사항들이 주어집니까? 라는 겁니다. 주택을 이제 매매로 취득합니다. 매매로 취득한다는 범위 안에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 그렇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면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내가 승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거든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고 허가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이유가 거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주택이 이미 한 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택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나는 이 주택에 새로운 주택에 2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임대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게 매매로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 조금 완화돼서 임대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아직 내가 취득했을 때,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주택으로서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산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신축된 기간을 통산해서 이렇게 2년 실거주 의무를 판정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몇실 됐다 입주권을 취득할 당시에 그러면은 완공된 시점부터 2년 실거주 의무를 판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내가 이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요. 그럼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주택을 못 사는 겁니까? 맞아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은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 거기에 실거주 목적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다. 이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실거주 의무가 없는 예외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거에 이제 관심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경매로 취득하거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매매로 취득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아닌 상속이라든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부담부 증여는 유상취득분, 즉 매매취득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살아야겠죠? 근데 예외적인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2년 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하고 허가취소가 이제 원래는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커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 기간 중에 직장 이전이라든지 질병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공익사업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가 또 주택담보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에 따라서 시가가 15억 이하이면 6억 원, 15억에서 25억 원 이하면은 4억 원, 25억 원 초과하면은 2억 원 대출 한도가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다,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는 거는 조금 이제 한계가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제도 합리화입니다.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에요.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서 향후적으로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라겠죠. 아니면 재산세겠죠. 거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조정하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웬만하면은 세금과 관련된 거는 규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연구 용역 또는 TF 논의를 통해 가지고 취득세부터 해서 종부세, 양도세까지 건들 수 있다. 그리고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해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그 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봐서 세제도 부동산 제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 부처가 역량적으로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국세청도 이제 발벗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 그러니까 30억 이상의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겠고, 고가 아파트의 증여 거래도 전수 검증을 통하겠다. 시세 조작하는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을 하겠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국세청조차도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전수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를 해가지고 범죄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하겠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부동산 대해서 각 부처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2025년도 10월 15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는데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그리고 토지거래 구역이 확대됐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도 막히고 거주 의무도 발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됐다. 그리고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제도 지금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가 설치되고 각 부처별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부동산 규제 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게 이제 세제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음 시간에 취득세부터 종부세, 양도소득세 구분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